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혁기 속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형빈 교수입니다. 최근 도덕교육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 중 하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입니다. 건강한 심리는 인성교육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일까요? 연구자들은 뇌 영상을 통해 이에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뇌의 CT 스캔을 비교했을 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상인의 뇌는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반면 사이코패스의 뇌 스캔은 전두엽에서 비활성 상태를 보였습니다. 전두엽 내에는 감정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와 기억과 감정적 유대를 관장하는 해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둡다는 것은 사이코패스의 뇌에서 감정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유대 기억 또는 반응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진단 도구로 잘 알려진 것은 헤어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와 하트 등이 개발한 사이코패스 포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패턴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이들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규정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통상 전체 남성의 3%와 전체 여성의 1%가 또는 일반적인 인구의 약 1%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는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낼까요? 사이코패스는 공격적이며 육체적인 싸움을 반복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이코패스가 폭력 억제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다음의 패턴들에서 보통 3가지 이상의 징후를 보입니다. 첫째,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둘째,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셋째, 충동적이며, 넷째, 지속적인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섯째, 무모하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여섯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무책임하거나, 일곱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과 구분됩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를 스캔한 결과에서 특히 우뇌의 편도체에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편도체의 손상은 정서적 감정이입을 어렵게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정서적 특징은 공감 및 양심의 가책 부재, 폭력 억제의 결핍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공감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식별하고 생각과 감정에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어른 사이코패스의 성격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이코패스는 쉽게 거짓말을 하고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격적이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코패스 연구는 발달적 사이코패스 분야에서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 휴즈만과 그의 동료들은 학령기 시절 동료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평가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22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이 공격적인 성인이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적인 남성은 중범죄를 범하고 배우자를 학대하며 술에 취한 채 운전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육아 스타일은 어린 사이코패스의 성격 장애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반면 경험적 연구는 인지적 요인과 아동의 개인적 속성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예방하는 주요 요소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르킨 등의 140명의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 변화는 다양한 수준의 사이코패스의 일반적이고 폭력적인 위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사이코패스 경향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높았던 청소년은 동기부여가 낮은 청소년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았습니다. 물론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어린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배워야만 합니다. 연구자들은 신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 변화할 수 있으며 혐오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데드스와 페리 등은 편도 손상 환자와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진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눈에 집중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러한 결손을 교정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뇌 이미지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어린 시절 그러한 성향을 촉발할 계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공감적 각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는 도덕성 발달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공감, 즉 감정이입은 유아 초기 언어 사용 이전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들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린 사이코패스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이들에 대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의사결정 활동의 격려가 요구됩니다. 셋째, 아이들이 상대의 눈에 집중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타인의 존재를 인식, 존중, 느끼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도덕적 정서학습을 통해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들과 진정성 있는 정서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공격성 및 폭력성을 조절하도록 돌볼 것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잘못된 행동 및 성향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식과 의지를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긴밀하고 정서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공격성 및 폭력성을 조절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친밀한 정서적 관계 형성은 나와 우리를 지키는 최상의 인성교육, 도덕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에서 아이들의 두뇌에서 도덕성과 관련된 영역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마지막 강의에서도 아이들의 도덕적 정서의 두뇌 영역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뉴노멀 시대 등 예측 불가능의 변혁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도덕교육,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성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도 지체되지 않도록 통합적 차원에서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노력이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인성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성교육, 도덕교육은 미래교육이 지향점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교육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변혁기 속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인성교육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